어쨌든 둘 간의 관계가 끝나면 당연히 둘이 있었던 추억으로 다 남겨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영상 같은 게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그걸로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갑자기 다른 사람을 사귀는 모습을 보고 너 옛날에 나랑 찍었던 영상 너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범죄예요. 여기부터는. 이제 조금 더 얘기를 좀 나눠보면 그 또 최근에 또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축구 선수인데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분의 플레이 너무 대단하죠. 근데 이제 그 선수 좀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물론 그분들한테는 약간 불명예일 수도 있지만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회자되는 사건이니까요. 근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둘만의 사랑을 좀 이렇게 좀 간직하고 싶은 사실 성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뭐 어떤 그건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표님 뭐 디지털 성 쪽으로 일단 많이 이렇게 좀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니까 커플들이 뭐 합의를 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근데 영상 찍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연인들 간에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게 우리는 다 결과론 쪽으로 보게 되잖아요. 근데 촬영 자체가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찍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보여주려고 찍는 건 포르노고 정말 둘 간에 아주 사생활적이고 사적인 것들인데 이거 뭐 촬영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그게 저는 오픈된다 또는 그거를 불법으로 찍는다 이거는 정말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용납이 좀 안 되는 그렇죠. 이 분야에 있다 보니 성과 관련된 어떤 성적인 판타지를 위해서 둘의 어떤 성관계 영상을 서로 합의하에 찍고 그거를 서로 보면서 또 새로운 어떤 성적인 만족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네, 둘이 좋았다면 그게 동의하에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핵심은 불법 촬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수가 자기가 피해자라고 해서 협박을 받게 되니까 전 여인 여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의 어떤 그 행각들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협박해 오니 내가 피해자입니다라고 오픈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협박했던 사람이 형수인 거예요. 그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고소도 취하하고 어떤 탄원도 내서 이제 어떤 처벌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중요한 피해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인이었던 사람들은 졸지에 자기의 어떤 촬영이나 불법된 것들이 노출된다는 공포심에 정말 이 언론 보도만 돼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뭐 꼭 선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헤어졌을 때 서로 이제 우리 서로 영상 다 지워 막 각서를 쓰고 헤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매너가 예의라고 생각하고 서로 간의 영상은 뭐 합의하에 지운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노출되지 않게끔은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정말 그런 일이 딱 터졌어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게 일단 분명한 건 말씀 주신 대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둘 간의 관계가 끝나면 당연히 둘이 있었던 추억으로 다 남겨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영상 같은 게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그걸로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갑자기 다른 사람을 사귀는 모습을 보고 너 옛날에 나랑 찍었던 영상들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범죄예요. 여기부터는 어떤 의도든 간에 상대방에게 그런 불법적인 촬영물들 가지고 이거는 분명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데 이제 그걸 망각하죠. 상대방은 몰랐었던 거잖아요. 어쨌든 소지하고 있었다는 거. 사실 이것도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영상을 찍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떤 둘만의 합의로 어떤 성적인 즐거움을 더 찍었단 말입니다. 근데 일단은 그건 뭐 좀 제쳐두고 불법 촬영이 됐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저는 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왜 그때 제가 대표님한테도 좀 SOS를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학부모께서 자기 자녀의 성적인 일탈 행위가 있었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은데 실제 도움받을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죠.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봤더니 아우성에서 그걸 다 해결해 줬단 말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보통은 이제 자녀들이 SNS나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하고는 랜선 친구라 그러죠. 그냥 거기서 사귀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고 그러다가 관계를 연인으로 이제 설정이 되고 나면 말 그대로 이제
둘 간의 어떤 아주 친밀도에 의해서 뭐 사진도 보내기도 하고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면 나는 이런 거 너한테 보내줬는데 너는 왜 찍어서 보내주지 않아? 뭐 이렇게 어떤 관계를 확인하는 뭐 여기부터는 굉장히 그루밍이죠. 이제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예전에는 그 의도가 그냥 보였어요. 낯선 사람이 정말 변태가 다가와서 사진을 막 보내달라고 하면 당연히 경계하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친밀감을 만들어내서 사진을 요구하거나 영상을 찍고 착취를 하는 거죠. 그게 보통 말하는 그루밍 범죄. 네네, 그루밍 성범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청소년 친구들의 피해 사례들이 나타나요. 예. 그런데 이 상황이 벌어질 때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도 직접적으로 도움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피해가 일어난 것들을 입증해야 되니까. 피해자가 네, 입증해야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유포가 됐는데 어디에 올라와 있고 이거를 다 캡처해가지고 내가 이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요청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그 사이버 수사대에서도 피해가 입증이 안 되는데 바로 수사를 진행하기도 어렵죠.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루밍에 아주 성착취하기가 좋은 대상이 약자, 미성년자들. 네. 그런 대상들을 노리고 들어가서 그렇게 착취를 하는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응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일단 만약에 우리 아이의 모든 뭐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진을 보내줬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픈이 됐다면 우리 지인들한테 이런 피해가 있다는 것들을 알리는 거예요. 그냥 전체로. 지인들한테. 네, 지인들한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협박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뿌리겠다. 네. 그런 어떤 고립감에서 불안감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전체 문자로 아이를 보호시키는 거예요. 역으로. 그게 보호예요. 그 방법밖에는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아이가 동의하에 사진을 보내줬다는 이 상황들도 분명하게는 아이들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사진을 불법적으로 착취하면 엠번방 사건 이후에 성폭력 특례법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어요. 예.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된 것들, 미성년자가 동의를 했더라도 성착취된 영상들은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알려서 설사 그런 사진을 보내줬다 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신고를 통해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도 알려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두 가지 트랙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어떤 상담이라든지 이제 좀 법률 지원까지도 그 아우성에 요청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저희는 일단 상담기관이니까 그런 요청이 있으면 정말 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하는 기관들이 많이 그게 혹시 있을까요? 어떤- 첫 번째는 1366 여성 1366. 긴급전화라든지 예. 1388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 예. 특히 여성 예. 그리고 10대 여성 인권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여기도 그냥 전화만 하면 부모님 동의 없더라도 바로 청소년을 보호해 주는데요. 그리고 실제적인 뭐 삭제 지원, 법률, 의료 지원들을 해줄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